19년부터 시작을, 그 이전에도 가끔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하나의 정례화된 것은 2019년부터 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아무튼 분별로 이렇게 이제 요거는 좀 이제 멀리 갔습니다. 광주 지역으로 가는데요. 아무튼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 사진은 2대 재중원장, 현재 광주 기독교 병원이죠. 거기 원장을 했던 윌슨 선교사의 사택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아 쪽에 선교에 많이 벽이 부딪히면서 드로아에서 한밤에 이렇게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니아인이 환상에 나타나서 바로 come and help us, 그러니까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 쪽으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도 바로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수정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잘 아시겠지만 1882년도에 그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고 미국의 이 기독교 잡지에다가 기고를 해요. 그래서 조선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선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우리 조선에 이제 복음의 빛이 들어오게 되죠. 방금 얘기한 그 이수정 씨죠. 이수정 씨는 이모군란 때에 민비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공로로 신사유람단을 이제 가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세계적인 그 농학자죠. 쓰다 박사의 집에서 산상수훈의 한문 족자를 보고 감동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귀의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85년도에 마가복음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죠. 그리고 요코하마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 건너오는 그런 선교사들을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요코하마에서 아펜젤러, 언더우드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언더우드 박사가 한국에 들어오는 85년도에 바로 마가복음 한글 번역의 그 성경책을 갖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초기 기독교 전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아무튼 언더우드가 1885년도에 들어옵니다. 언더우드 박사가 안식년을 이제 갖게 되죠. 미국에 가서 한국 조선 선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남장로교회, 미국의 남장로교회 7인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을 이제 조선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남북의 장로교회가 미국의 경우는 남북 전쟁 시작을 하면서 분리가 됐어요. 1861년도에. 그래서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오면서 이 한국의 이 선교의 지역을 서로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구역을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은 남장로교회가 이제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양과 영남 지역은 북장로교회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장로교회에 선교사들이 일찍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전주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로 얘기가 되는 우리 유진배 선교사는 이진 선교사로 1895년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엔 선교사 그리고 여기 나오는 포사이드 선교사 다 이제 미국의 남장로교회 선교사들 다 의료 선교사들입니다. 다 의료인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윌슨 아까 사택을 소개한 이제 그 윌슨 선교사 그다음에 서석평
간호사죠. 이분들이 주로 이제 호남 지역의 선교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했던 활동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림동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탐방한 지역이 양림동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의 남쪽이더라고요. 남쪽인데 뭐 지금은 뭐 광주광역시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지만은 100여 년 전에는 양림동은 여기도 잠깐 나오지만은 풍장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우골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풍장은 하나의 그 그러니까 장례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나무에다가 그죠? 두루마리를 뿔뿔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매다는 그런 하나의 장례 형식인데 그 시절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염병이나 이렇게 역병이 걸린 그런 시체들을 이렇게 치우는 것이 바로 이제 양림동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우들이 그죠?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였기 때문에 여우골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우골이 바로 이 서양촌이 되고 서양촌이 지금은 이제 역사문화 마을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 보면 악월골짜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뼈들이 이렇게 가득한 골짜기가 악월골짜기라고 그러는데 양림동이 악월골짜기였던 그런 곳이 절망과 사망이 있던 그런 양림동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생명과 채워지는 그런 이제 지옥으로 이렇게 변화했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선교 기념비가 있어요. 저거는 1904년도 유진벨 선교사가 최초로 광주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했던 그런 장소에 저렇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904년 12월 25일 날 한 40여 명의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진배 선교사가 이제 활동을 한 곳이죠. 그래서 이 양림동은 현재는 여러 가지 그 지역의 골목 투어 형식의 그런 투어 문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선교 투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 해설사 요청을 해가지고 선교 투어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이 양림동 지역의 대표적인 게 이제 유진배 선교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배를 중심으로 한 당시 호남 지역의 선교의 여러 가지 발자취들을 자료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았던 그런 아주 유익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진배 선교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895년도에 우리 조선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한글을 배웁니다. 한글을 배우고 최초의 미션이 이제 나주 선교부를 이제 창설하는 팀으로 내려가는데 나주에서 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거점 자세를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포로 가가지고 오웬 선교사랑 이제 같이 하다가 1904년도에 이제 광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와의 인연이 시작이 되죠. 그 이후에 이제 1904년도에 이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양림교회를 세우고 1905년도에 광주 기독병원, 당시엔 제중원을 그죠? 병원을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있고요. 1908년도에는 이제 승일학교, 수피아 여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선교 전략은 그죠? 복음 전파, 그죠? 교회를 이제 세우는 일, 두 번째는 교육 사업, 그죠? 학교를 세우는 일, 세 번째는 의료 선교, 그죠? 병원을 세우는 일, 이것이 중요한 선교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우리 한양이나 저 대구 쪽, 호남, 영남 쪽도 다 이런 유사한 형태의 선교 전략을 가지고 우리 그죠? 문명화된 우리나라를 이렇게 깨우치는 그죠? 그런 이제 역할들을 선교사들이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념관의 여러 가지 자료들인데요. 왼쪽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거점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호남 쪽에서는 거점이 전주 지역, 군산 지역, 광주 지역, 순천 지역, 목표 지역, 목포 지역 해가지고 거점 중심으로 해서 선교부가 만들어지고
이제 주변 지역을 이렇게 선교하는 전략을 폈다고 그러고요. 우측에는 이제 유진배 선교사가 초기에 현지 적응이 이제 어려우면서 여러 가지 편지를, 고국의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너무 배타적이다. 그리고 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친해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먹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당시에 콜레라가 창궐을 해가지고 하루에 50명씩 이제 죽어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렇게 편지를 속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초기 선교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무튼 이제 전남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성경을 그죠? 성경 교실을 이제 하고 예배 처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병원 활동도 하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학교도 설립하고 이런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됐죠. 유진벨 선교사의 가계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북장로교회 쪽에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4대가 걸쳐서 그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선교에 그죠? 이렇게 밑거름이 됐듯이 바로 남장로교회는 유진벨 선교사의 가계가 4대에 걸쳐서 그죠? 한국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맨 하단에 4대 쪽에 맨 우측에 보면 이뇨한 씨라고 있어요. 이뇨한 씨가 이제 국회의원도 했고 연세대학교 그죠? 연대 의대를 졸업한 그런 의사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게 이제 4대째 선교사 집안이고요. 이제 3대 그러니까 이뇨한의 아버지가 이제 인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군산 지역에서 그러니까 순천 지역에서 주로 이제 활동했던 분인데 결핵 퇴치 운동이라든지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미자립 교회들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한 200여 개의 교회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이제 윗세대가 이제 인돈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묘한 씨의 할아버지가 되죠. 이분이 바로 이제 아까 얘기한 유진벨 선교사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묘한 씨 기준으로는 외증조부가 이제 유진벨 선교사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 4대에 걸쳐서 한국을 섬기고 있고 아직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묘한 씨의 그 형, 그죠? 둘째 형 되는 분은 유진벨 재단을 만들어서 북한의 결핵 퇴치를 위한 그 활동들을 하고요. 북한을 50회 이상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북한의 어려운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호남 쪽에서의 그 선교는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아픈 것을 어루만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돌보는 이런 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의 그 흔적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서비스, 그죠?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not success but service, 그죠? 봉사에 모든 청춘을 바친 그런 선교사들의 흔적들이 이 기념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오방 최웅종 기념관이 바로 그 밑에 있어요, 그죠? 이 언덕배기고 밑에 있는데요. 오방 최웅종이라는 분은 저도 처음 뵀어요. 이 기념관을 통해서 보니까 광주의 정신적인 아버지다라고 할 정도로 광주 지역에서는 아무튼 상당히 추앙을 받는 그런 목회자이고 또 사회 개혁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또 이렇게 느낌과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삶을 간단히 소개하면 앞서 얘기한 모든 선교사들의 활동을 이분과 다 같이 엮이면서 이렇게 도와주셨던 그죠? 이 한국의 그런 한국 쪽의 카운트 파트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원래는 그죠? 상당히 그 주목되고 뭐 이렇게 상당히 거칠은 인간 삶을 살다가 바로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를 만나면서 이제 완전히 회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원래 재중원의 이제 의료 보조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포사이드를 이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포사이드를 이제 만나가지고 광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센병 환자를 여인을 이제 만났는데 보통 자기가 이제 포사이드를 이제 영접하기 위해서 갈 때 봤던 여인인데 포사이드가 말에서 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말에다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의 피 묻은 지팡이를 자기가 들고 가는 걸 보고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최은종이라는 분이. 그래서 거기서 우리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주에 와서 2주 만에 그 여인이 소천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인생이 뭔가, 그리고 저 포사이드 성서가 보여준 사랑이 뭔가에 대한 것들을 깊은 감명을 받고 이제 기독교에 이제 귀의를 이제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최은종이라는 분은 그 이후에 삶의 변화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아까 우리 신 목사님 얘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헌신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들은 낮은 곳을, 그죠? 주로 이제 애양원을 만들고, 한센인들을 치료하는 병원을 자기의 천평을 이제 기증을 하면서 그 병원의 터를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개혁의 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죠? 이게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젊은이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학교도 설립을 하고 또 광주의 YMCA를 또 초창기에 설립을 해서 회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명이 됐고요. 아까도 1935년도에 자기 호를 5방으로 고칩니다. 5방. 5가지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의미인데요. 1935년도에 신사참배가 강요가 되고 그다음에 본인의 육신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 5방을 자기 선언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육신적으로 죽었다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사망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신 목사님 얘기한 것과 비슷한 체험을 고백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가족으로부터 자유롭게, 재물로부터 자유롭게, 그 다음에 사회적 체면으로부터 자유롭게, 그 다음에 정치적 활동, 종파적 활동, 이 5가지로부터 자기는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해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5방이라는 호를 정하죠. 이런 오직 지상의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 속에서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이제 하죠. 그리고 실제 이 삶을 실천을 하세요.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서, 그죠? 정치적인 워낙 비중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김구 선생이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근데 다 그걸 거절을 하고 이제 빈민구제 활동에 올인을 해요. 그래서 1968년도 돌아가셨을 때 광주 최초로 사회장을 이렇게 치러줬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광주권에서는 작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삶으로서 복음을 실천하신 그런 분으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그래서 남장로교회의 선교사들이 소천하면은 다 이곳에 이렇게 모셨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현재 26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한 분 한 분의 선교의 행적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요.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그래서 유진벨 선교사, 그다음에 오웬 선교사, 서석평. 서석평이라는 분은 광주 정신의 어머니다라고 칭송을 받더라고요. 저분은 간호사, 아까 얘기했지만 재중원의 간호사로 오셔가지고 여성 교육에 아주 또 일을 많이 하시고 또 YWC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광주의 어머니다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초의 간호사 협회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이게 이제 선교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아무튼 우리 신 목사님 얘기대로 우리가 100여 년 전에 그 어둠의 땅 조선이 그죠? 오늘 이렇게 복음이 빚진 우리가 빚진 모습을 이렇게 쭉 조명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그죠? 많이 번성을 해줬고 또 신앙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그죠? 성도들도 늘었지만 또 우리 신목사님의 그 활동처럼 선교 활동처럼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또 나눠주는 자로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들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120년 전 그야말로 암흑 같은 시대, 저 시절에 이제 조선 왕조가 그죠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또 국권 자체가 일본으로부터 이제 침탈이 됐던 그런 어려운 시기지만 저 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신앙에 이제 의지를 해서 그런 어둠의 길을 빛을 찾아서 갔던 그런 부분에서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이제 그런 감회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림동은 광주 정신의 그런 모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오늘의 광주 정신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다녀보시면 그 자체가 굉장히 은혜로운 장소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주까지 멀리 갔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을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담양 소세원을 이제 들렀습니다. 그래서 담양 소세원은 잘 아시지만은 조선 중종 때에 선비 양산보라는 분이 조광조의 이제 제자입니다. 근데 조광조가 결국은 혁신 정치를 피다가 이제 사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현실 정치에 이제 염증을 느끼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소세원이라는 정원을 꾸미면서 거기서 이제 학문을 연구하고 또 많은 그런 이제 선비들, 사림들의 하나의 그 토론의 장소를 제공했던 그런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 정원으로서는 최초의 정원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다라고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다녀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세원의 특징은 자연에 순응을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인공미가 가미가 되지만 자연의 상태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조성한 그런 정원이다라고 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저기 하나의 이 계곡에 물이 들어오거든요. 담장을 저렇게 꾸몄어요. 저기 오곡문인데요.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정원 안으로 자연의 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건축이다. 그러니까 제월당이라는 데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이제 사진을 찍은 곳인데 저희가 이제 가장 주인이 저기서 독서를 하는 곳이다. 주인이 거처했던 곳인데 거기에 이제 시인 북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들을 씁니다. 근데 저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하서 김인후라는 그런 이제 분이 이제 48명을 썼어요. 그러니까 소세원의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48의 가사로 이제 시를 썼던 부분들이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가사 문학에 상당히 풍성한 그 토양분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멋진 시입니다. 담양의 그 옆에 보면 한국 가사문화권이 있는데요. 담양군 가사문학면에 있어요. 그죠? 면의 이름이 가사문학면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담양은 조선시대에 많은 사림들이 그죠? 현실 정치의 염증을 느끼고 내려오는 그런 선비들이 담양에 와서 그죠? 많은 누각이나 정자에서 그죠? 후학들을 가리키면서 서로 교류를 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가사문학이 꽃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사문학권에 들러서 가사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설사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의 지금 K-팝 그죠? 뭐 이렇게 얘기가 하는 게 뿌리가 가사문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상문학의 형식은 희조 형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장르거든요. 그게 요즘에 랩이나 뭐 BTS나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노래들이 다 저기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DNA가 지금 이제 활짝 피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들어서 다들 공감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좀 먼 거리를 다녀왔지만 은혜도 받고 또 우리 한국 조선시대의 그런 또 아름다운 문학과 또 정원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광고를 드리면요. 우리 3, 4분기는 그 성지순례를 우리가 매년 하던 대로 장은길 목사와 함께하는 학예 영성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 8월 27일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8월달.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1박 2일 계획이 되어 있고요. 7월 초에 공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영월에 1박을 하고 영주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월에 1박을 하면 우리 왕가 사는 남자의 촬영지죠. 청룡포, 광풍원, 장릉에서 둘러보고 1박을 하고 이게 영주로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왕산암의 그 현장 가는 것은 선택사항이고 우리 영주로 가는 것은 이제 1박 2일 공식 행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중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